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려웠었던 우리 증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강박권,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는데요. 종목들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오르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제 눈에는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 어제 좀 공격적으로 좀 기관에 좀 매도세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종목들이 좀 많이 약했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은 좀 보험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수출주들이 좀 소폭 회복하는 모습. 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대체로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쪽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쇼핑 쪽도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화학 섹터 쪽도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쪽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인트론 바이오가 급등을 이어가면서 제2한미약품이란 얘기도 계속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바이오로메드, 종근당까지 해서 계속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건자재 섹터 쪽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LG 하우시스, KCC, 한샘, NX 등도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부터 바이오 섹터 쪽에서 차바이오의 흐름도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처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품 장비 섹터 쪽 코스닥으로 넘어온다라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꾸준히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니 해도 오늘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의 강세, 그다음에 개별 이슈, 실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일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보험주가 약세다라는 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르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르는 그 기업 두산중공업입니다. 6%가 넘는 강세, 지금 또 고가를 높이고 있어요. 이 수주, 연이은수그 소주 소식에 강세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 경영권 매각 이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3%의 강한 오름세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두산그룹주도 최근에 계속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쪽에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도 두산인프라코어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수주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죠. 두산중공업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1,800대 때는 16,000원대까지도 가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19,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강하게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업 자체가 두산그룹도 이제 서서히 좀 위기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점수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25,000원 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 못했던 23,000원에 좀 매물벽이 있다라는 점을 기술적 대응할 때는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네이처셀이 지금 9%나 오르네요. 일본 줄기세포 치료제 첫 승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 차바이오텍도 5% 넘는 아주 강한 오름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좀 점검해 보죠. 네, 네이처셀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시술 중국 쪽에서 허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번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줄기세포 쪽과 관련한다면 차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관련 섹터주들이 다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 나오는 거 보면은 본인의 줄기세포에서 뽑아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 개발 이런 부분들도 신문지상에 좀 나오다시피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 계속적으로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바이오텍도 고점에서는 좀 꽤 밀린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차바이오는 한 15,00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홀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주가 워낙 급등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종가상 한 9,000원 정도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 좀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인데요. EM텍 좀 볼까요? 오늘 6.9%의 강세, 증권사 리포트 효과입니다. 지금 목표가가 2배 이상 상향 조정됐고, 거래도 오늘 벌써 전일 거래량 2배 이상 실리고 있고요. 오늘 121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맞고 내려오는 그 모습은 펼쳐지고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은 이제 스피커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갖게 되겠고요. 일단 뭐 폰들도 음질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좀 급등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탈출하려는 시도의 일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좀 저항대가 9,300원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깔려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좀 더 보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홀딩 단기적인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뭐 물려 계시거나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8,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GKL이 많이 어렵습니다. 10%의 급락이에요. 지금 실적도 부진했고 영종도 복합 리조트 이 포기 소식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지금 27,600원 선까지 내려앉고 있는데 그래도 양봉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카지노 섹터 전체적으로 많이 부진하죠. 뭐 중국에서 VIP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상당히 지난 뭐 여름에 메르스 여파 때문에도 많이 꺾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섹터 주들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좀 터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GKL이 영종도 복합 리조트 투자를 포기했다라는 게 악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때는 일단 지난 봄이었었는데요. 이미 주가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녹아 있지 않았던 상태였었는데요. 오히려 리조트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요. 사업의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중단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GKL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상당히 다가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철회한 부분이 악재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그런 부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서서히 4분기를 지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GKL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조정기를 조금 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세에 눈이 가는 종목, 이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뭐 장초반에 둘 다 밀리다가 지금 한진해운은 소폭 오름세 전환이 됐고요. 이 현대상선도 지금 낙폭 많이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0.77%의 마이너스권. 자, 이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해운업종, 조선업종 거의 뭐 노답이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구간입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조선주들은 좀 강했었죠. 워낙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구간에 있었던 섹터주들이 조선주들이었고 상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주들도 경기가 솔직히 회복이 되면 물통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해운주들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의 반증이고 앞으로도 좀 희망을 찾기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을 본다라면은 일단 뭐 현대상선은 뭐 물론 지금 한진해운과의 합병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현대상선은 지금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어제 저점, 오늘 저점, 최근의 저점 계속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저점이 지난번 급락시의 저점과 좀 일치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이 또 이탈된다라면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고 손절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 저점을 노려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추가적으로는 반등을 할 때 5,500원대 이상을 다시 넘어서는지를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진해운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대상선을 떠안느냐 안 떠왔느냐의 좀 관건인데요. 일단 역시 한진해운도 최근에 최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좀 살얼음판의 행보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당일에 좀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살피면서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좀 보죠. 지금 이틀째 하락입니다. 오늘 비교적 많이 밀려요. 1.2%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좋지가 못했고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최근에 워낙 어렵습니다. 자 이런 영향 같이 좀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추가적인 하락을 더 봐야 되는 겁니까? 반도체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 좋다고 말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마 좀 주식시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도 반도체가 안 좋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뭐 물론 제품은 2017년 뭐 이때부터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삼성도 또 새로운 평택 공장을 가동하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으로 인한 물량 압박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장비보다는 앞으로 커나갈 사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계속 좀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닉스 단순히만 놓고 본다라면은 3만 원 부근에 좀 지지선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과연 좀 강하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수급적으로도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시면서 적어도 31,500원대 이상 회복을 해서 절대 좀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만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주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앞서서도 뭐 차바이오텍이나 네이처셀을 살펴봤지만, 반면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시젠입니다. 나흘 연속 주가가 밀리고, 역시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1.9% 정도, 1.79% 정도 마이너스권 시세 나오네요. 그래도 21선을 좀 도전하려고 지금 양봉은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낙폭 어떻게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반등하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하락한 종목이 또 있죠. 메디포스도 그런 행보였었는데요.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솔직히 차트로만 본다라면 오늘 저점이 좀 기회일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47,000원 이탈한다라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홀딩하시면서 4만 원 회복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수준이라면은 47,000원에다 손절선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주가가 7만 원에서 지금 38,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메리트가 다 있는 구간이고요. 그 안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제약바이오나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향후에 확실한 좀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서서히 좀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점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투심이 몰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안정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분할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들 다 보신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삼성전자만 지금 소폭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기술 섹터 뭐 종목군들 LG전자, 뭐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모두 한 1%대 마이너스권. LG 이노텍이 한 2.6%나 밀립니다. 더군다나 애플 관련된 종목이죠. 간밤에 미국에서 애플이 또 한 3% 넘게 급락이 나왔었고,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이 LG 이노텍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종가 상당히 좋았었죠. 시장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종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애플 이슈 때문에 오늘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 모두 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LG그룹주들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LG그룹주들은 LG전자에서 파는 휴대폰이 안 팔리는 거에 부담이 더 사실 있는 편인데 지금 오히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전기차, 스마트카 관련주들을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애플에서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 좀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라면은 오히려 9만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성장성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 LED 쪽에서의 회복세 이런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한 저가 매수 전략을 좀 중장기적으로 쓰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